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. 코스피는 1.81% 그리고 코스닥은 1.07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죠.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꺾어버린 게 바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나 빠르게 확산이 되자 세계 각국은 이런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또 그리고 각 국가들만 봉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봉쇄 수위를 굉장히 많이 높였죠. 여러분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혼자 들어가서 밥 먹으라. 백신 맞은 사람하고 낑겨서는 못 논다. 맞은 사람만 모이되 4명까지만 모여라. 이런 식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이제 굉장히 크게 위축시키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렇게 걱정되는 것이 바로 긴축에 대한 걱정입니다.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,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고 노르웨이도 올렸고 멕시코로 올렸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데 돈까지 줄여든다,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. 짧게 하겠습니다. 만약에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? 이런 이야기들인데,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또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돈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것 같죠.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죠? 자영업자 손실 지원금을 갖다가 얼마 줘야 된다. 요거는 드러난 거고, 이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다 아닙니까? 그분들에게 또 돈을 줘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확장 재정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문제, 지금은 다시 봉쇄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공급망이 딸려서 막 문제 생기는 걸 봤죠. 그러면은 이 민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서 다시 돈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만들어내고 민간에서도 돈을 만들어내는데, 과연 이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긴축으로 그 돈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죠.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아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갈 것으로 보는데, 그거는 며칠 전에 연준 점도표 보여드렸죠. 연준에서도 2022년, 2023년, 2024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 아닙니까? 그 말은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려고 그러면은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, 이런 의견. 다른 말로 하면은 민간 경제가 좋아진다,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저는 돈이 늘어난다, 이쪽으로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최근에 공급망 이슈,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됐다가 여기저기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공급이 딸려서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잖아요. 물론 요인이 그뿐만 유통에 대한 문제만은 꼭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이 공급이 딸리더라 이 말이죠. 그러면 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만약에 공급까지 원활해진다 그러면은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전 세계가 모두 다 좋지 않았다가 지금 그 과도기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, 언젠가는 전 세계의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면은 이때 엄청난 지금 돈이 풀려 가지고 있고, 지금 과도기적인 이 순간에서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확정 재정을 펼 수밖에 없고, 또 민간 경제가 이제 점점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건데,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돈을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, 그런데 그렇게 돈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?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주 그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일본이죠. 일본 같은 경우에
이렇게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이때 뭐 일본 난리 났었잖아요.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. 뭐 우리나라도 뭐 저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.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일, 뭐 좋은 예시가 있어요. 이건 조금 극단적인 예시인데, 뭐 참고서 한번 좀 본다면은, 지금 여기 보는 게 아르헨티나입니다. 지금 잘 보세요. 이게 뭐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최근까지인데 지수가 골 때립니다. 보자. 2002년 이게 뭐냐면 8.45K인데 2002년 1월 12일입니다. 8.45K. 그러니까 8045포인트, 8450포인트 정도 됐다 이 말이죠. 주가 지수가.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.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? 얼마? 요때 8000이었는데 8000포인트였습니다.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? 지금은 346만 9,520포인트입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주가 지수 포인트입니까? 늘어난 시기를 보세요. 갑작스럽게 뭐 엄청나게 쑥쑥 뛰죠? 쑥쑥 뛰죠? 이게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저런 일이 생깁니다. 그런데 아르헨티나보다 더 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가 있었죠. 지금 주식시장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골때립니다. 이게 지금 한 뭐 152포인트, 뭐 278포인트 뭐 이러다가 지금 얼마냐면 예전에 거래가 중지됐을 때 22,286포인트.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쏙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났죠. 말 그대로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폭발하죠. 폭발.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.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예전에 저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. 지금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도 뭐 이미 경험한 국가들이고, 지금 예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도 뭐 전 세계가 뭐 저런 일들을 경험했었죠.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은 긴축을 한다 하지만 사실 그 긴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, 정부에서는 아직은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입장이고, 나중에 사회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요즘 또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룩되고 있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통제 수단이 좀 예의치 않을 겁니다. 항상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게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부분은 이렇게 다 통제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. 이런 식으로 통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. 움직이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이 있고 어떨 때는 위쪽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. 이 아래쪽으로 벗어나는 거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좀 국지적이긴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시아 위안 위기, 뭐 아니면 미국발 금융 위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죠. 뭐 또 최근에는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폭증할 때, 그때 그런 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, 요 어떤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면 되고 여기 아래쪽으로 넘어선 거 우리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위쪽으로 넘어선 것도 경험하긴 했죠. 2007년도 그때 한번 우리가 경험했었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경험한 적이 없죠.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이걸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요거 경험해서 이제 여기서 약간 벗어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.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 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고 그냥 이래 가다가 이래 오릅니다. 아르헨티나 그리고 저기 베네수엘라 완전 극적인 모습을 봤죠.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. 한 3년 아니면 재수 없으면 몇 년이라도 하여튼 계속 꼬라박고 마이너스로 있다가 진짜 오랜 기간 이 마이너스로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크게 올라서 수익권으로 마감되가 짧은 순간에 큰 수익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돼. 이게 이제 그 말은 우리 각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이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거래가 일어나지 않다가 그 종목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다가 그 종목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. 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그 종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급등주처럼 완전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작은 어떤 종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게 국가로 미치게 되면 아르헨티나고 아니면은 저기 베네수엘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
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 전 세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전 세계에 막 이게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해버리는 겁니다.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돈을 풀여서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이 폭등했다고 하죠. 저는 사실 그게 폭등했다고는 안 봐집니다.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비하면, 이 폭탄 터지는 일에 이런 게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식을 정리하는 거 이런 순간인데, 뭐 상당 기간 좀 걸릴 거라고는 봅니다. 하지만 요때 우리가 이제 털고 나와야죠. 이때 이제 털고 나와서 이제 현금하고 이제 주식하고 또 비중, 또 뭐 금, 은, 뭐 여러 가지 안전자산하고 좀 비중을 조절해서 나와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은퇴하고 놀아야 되겠죠. 이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, 지금 이 모든 이 과정들이 굉장히 귀여운 순간이다.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. 그리고 뭐 긴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죠. 오미크론으로 봉쇄가 되면 이게 또 언제 풀리나 싶죠.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걱정이 솔직히 안 되고, 과연 저 순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근데 저렇게 폭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. 이렇게 막 꺼지는 일이 생기거든요. 이때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사람별로 보면은 계속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, 그러니까 사람 가계의 어떤 구조조정도 일어나죠.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는 일, 또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고,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. 재편성이 됩니다. 부가 모든 측면에서 재편성이 되죠. 각 국가 안에 있는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전 세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이 재편성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오미크론이 어떻고 뭐 금리를 올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귀여운 수준으로 솔직히 보고 있고,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언젠가 우리 앞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가 좋지 않다가 이렇게 다 좋지 않았잖아요. 과도기를 지나고 이제 이쪽 가는데, 어쨌든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아직까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고, 나중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더라도 민간에서 뭐 폭발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분명히 이렇게 올 거다 이 말이에요. 저렇게 왔을 때 과감하게 이제 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, 아마 저 시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정리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건데, 아마 그때 저 행복씨앗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. 내가 팔아라고 한 이후에도 계속 오를 게 자명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팔아서 끊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, 그 순간을 향해서 저도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함께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, 또 이런 걸 잘 이용하지 못해서 이제 뭐 귀여운 수준의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주식 투자 힘들다 하면 안 되는 거죠. 진짜 힘든 거는 앞서 보셨던 일본도 마찬가지죠. 일본도 이 순간을 갖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꺼지는 기간 동안, 그리고 사실 지금 2020년이니까 잃어버린 지 30년이잖아요.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 막 지금 난립니다. 먹고 살기 어려워요. 한 번도 잘 살아있는 동안에 뭐 국가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고통스럽고 그 이후의 삶은 정말 피폐해진다고요. 그런 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 이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는 거. 또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순간이 있었고,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폭등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, 그거 기억나십니까? 왜 돈을 더 많이 버냐면, 냉장고가 오늘 30만원 냈어요. 근데 하룻밤 잤더니 이게 35만원 하네. 그래서 이거 아침이야. 저녁 때 가니까 40만원이에요. 그래서 이거 딱 문 닫고 보니까 그 다음날 45만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.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 오르더라 이 말이에요. 뭐 냉장고 가격이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오르더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자고 나면 또 오르게 자명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, 너도 나도 뛰가서 세탁기 부사지면, 아니면 부사지기 전이라도 뭐 세탁기 다 사버리고 뭐 지금 사는 게 이득이다 이래가지고 텔레비 바꿔보고 미리 다 바꿔놔 보는 거예요.
전기 포트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기업 매출로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.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.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.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고, 이 순간 정점을 제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할로 나오자라고 이야기할 거고, 또 그때 잘 나와야 요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,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그 순간은 요까지가 아닐까 싶어요. 저도 요까지 하고 접어야죠. 요까지. 근데 요까지는 아직까지 좀 상당 기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2030년도 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 제가 잘 해 나간다면 요런 시기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무사히 잘 탈출을 시키고 진짜 크루즈나 타고 실컷 노는 거죠.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뭐 좀 오미크론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잘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힘내시고, 뭐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힘쑥 빠지죠. 근데 최근 귀엽다니까. 귀여운 겁니다. 진짜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주식시장, 부동산 이 말도 못합니다. 진짜 말도 못하게 오르고, 재수 없으면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겁니다. 그나마 경제가 좀 탄탄하고 수출로서 물건을 잘 팔아먹고 하기 때문에.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베네수엘라 초콜릿지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? 석유 가격이 그렇게 폭락을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?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, 지금 우리나라 그 규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? 우리나라 그 법령 정보 시스템인가? 뭐 그런 데 대충 들어가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, 우리나라 법이 한 5,200개 정도 됩니다. 지금 현재 있는 법이 한 5,200개 정도 되고, 이 중에서 뭐 규제 관련된 법이 한 1,600 몇십 개 정도 돼요.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 법이 한 12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120개 정도 늘어나요. 이거는 국회에서 되는 건데, 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시행령이라고 해서 뭐 총리령, 부령까지 포함해서 조례 규칙으로 가면 엄청나겠죠. 근데 이 많은 이 법들이 다 뭐겠습니까? 이게 규제입니다. 규제입니다. 규제란 말은 이거 하지 마라,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. 뭐 기업들 보고 이거 하지 마라, 저거 하지 마라. 여러분들 이제 직원 한 명 채용해도 월급 명세서 줘야 되죠.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환경 규제, 무슨 규제가 엄청 높아져요. 그 말은 뭐냐면,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저래 될 줄 알았냐고. 석유 가격이 저래 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? 그렇죠?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니 뭐니 하고 뭐 난리죠?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중국한테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들이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반도체 이제 뭐 날아가고, 반도체 날아가면 사실 우리나라 사실상 끝이 나죠.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처럼 삼성전자 휴대폰 중국에서 잘 안 팔립니다. 그리고 현대차 뭐 중국에서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아요. 물론 다른 시장 개척해야 되겠지만, 여튼 반도체 날아가면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끝이고, 뭐 이 운송 장비라든지 뭐 자동차 쪽 뭐 여러 가지 이쪽들이 지금 중국한테 많이 지금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영원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골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아르헨티나가 돈 찍어내고 싶어 돈 찍어냈습니까? 부채를? 아니면 저기 베네수엘라가 돈 찍어내고 싶어서 그렇겠어요?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죠. 그러니까 산업도 일어나고 하니까 세금을 걷어서 주는데 좀 부족한 걸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세금으로도 부족해가 슈퍼 예산을 짜서 이 빚까지 내가지고 국민한테 지금 퍼주고 있는데, 이 세금이 이제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예전만큼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. 그럼 오롯이 거기다 빚이 되는 겁니다. 빚이 늘어나면 돈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본다고. 우리나라 앞으로 장담하지 못합니다.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그나마 현재는 이 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, 기업의 경쟁력이 영원할 수 없다.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 인식이나 여러 가지 봐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
좀 성숙해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이를 법으로 뭐 많이 따져요. 기업 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아요. 그만큼 어떤 수준 높은 대우를 요구하는 거겠죠. 월급도 두도 뭐 이야기하는데, 근데 우리 세계 시장에서 우리 어떤 기업도 삼성전자, 휴대폰처럼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 돈도 많이 받아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지만 상품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.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법들이 규제인데 이 규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고,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돈 좀 못 벌면 어떻노? 좀 이렇게 나눠 먹고 복지도 하고 뭐 이런 거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성장의 무게를 들고 이제 좀 더 살아야 되겠지 않겠나,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나, 이쪽으로 어떤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모르겠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글로 가는데, 글로 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잃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기업 경쟁력을 갖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기업 경쟁력을 계속 잃었을 때 그 나머지 그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도 하나씩 해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부 부채로 딱 끌어당기는데, 이 부채 이미 정부가 국민들한테 줬다가 뺏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돈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.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고 사셔야 되고, 어쨌든 그거는 뭐 앞으로 사회가 흘러가면서 자꾸 봐야 되겠지만 결론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고, 늘어나게 되면은 거지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고, 이게 세계적이라면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 산업 재편이 되는 거고, 또 이 안에서도 각 개인들은 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고, 또 기업들도 국내에서 어떻게 또 조정이 되는 거예요. 이런 모든 일이 총체적으로 이때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요 기간에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,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개박살 나지 않을까. 현재 우리나라의 현 추세로 봐서 한 2번만 더 이렇게 좀 나눠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 저는 먼 나라 일이 아니라고도 봅니다. 물론 통일이 되고 하면 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만, 지금 여러 가지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일을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마음은 선진국인데 실제 하는 것은 좀 그렇지도 못하고 어중간하지 않을까. 또 상품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독일 제품 이런 것처럼 아주 비싼 가격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. 근데 국민들 어떤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가지고 나눠줘야 될 것을 많다 보니까 기업 경쟁력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, 굉장히 힘든 길로, 참 가시밭길로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그런 길을 가면서 아이고 좀 다는 어렵지만 함께 가시는 분들이나 좀 살아 보려고, 같이 좀 어떻게 어려움 헤쳐나가 보려고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세력들이 다 팔아붙어요. 근데 이거는 귀엽게 봐주면 된다 그랬죠. 그냥 귀엽게 보면 됩니다. 멀리 보세요. 멀리. 인생 자전한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한 방 성공하면 됩니다. 자, 일단 그런데 오늘 세력들이 그나마 산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살 게 없어요. 몇 개 좀 볼까요? 시젠,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니죠. 그리고 아프리카 TV, 그렇죠. ST팜도 관심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니지요. MP넥스도 그렇죠. 원익 IPX도 그렇잖아요. 이것도 또 요거는 테린 포장은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.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다가 좀 조정이 되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당장 살 필요는 없고, 한전산업도 어중간하죠. 볼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로 보니까 없어요. 또 없습니다. 지금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. 오늘은 시장 수급도 그렇고, 나온 종목들도 살 것도 없고, 시장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좋은 소식도 없고, 오미크론 이거 다 봉쇄고, 긴축 이야기 단어가 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거 폭발한다, 희망 가지자. 그런데 그게 아르헨티나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. 근데 그 이후에는 구조조정돼서 개판 났더라. 그래서 이 거품의 것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700만 명은 바깥에 나가서
외국에서 참 정말로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으면서 있고, 여성분들은 매춘에 내몰렸다는 뉴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죠. 일본은 지금 희망을 잃어서 이래 돼 가지고 있죠. 근데 그게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더라. 지금 우리나라도 5,200개가 넘는 법들, 그리고 1년에 120개씩 만들어지는 이 규제들이 기업의 발전을 다 제어하고 있죠.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어떡하지? 이런 거 걱정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. 기업이 뒤지든가 말든가 나는 좋은 환경에서 대접받고 싶고, 내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이 삶의 질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죠. 그 순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, 지출이 많이 돼 있는데 다 부채로 커버를 해야 되겠죠. 기업이 없으면 부채는 더 커버가 될 거고, 우리도 돈이 폭발적으로 참 뜻하지 않게 늘어나서 한순간에 아르헨티나처럼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.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. 우리는 한참 앞으로 갈 길이 먼데, 갈 길이 멀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저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대비를 잘 해서 스스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